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행렬식의 성질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행렬식의 성질들 전부 마무리 지었었고 오늘은 Characterization of the Determinan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용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뭐 수학 좀만 공부를 하시면 자주 보게 될 용어들이니까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펑션 델타가 n by n f에서 그러니까 n by n 매트릭스에서 f로 가는 함수인데 이게 called n linear 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if it is linear on each row 각 row에서 여러분이 linear 하면 n linear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n by n 매트릭스는 벡터 스페이스 관점에서 봤을 때 fn이 n개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동의하세요? 왜냐면 이게 A11, A12, 점점점 A1n, A21, A22, 점점점 A2n, AN1, AN2, ANN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이 친구들이 FN에 대응이 되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FN 두 번째 FN에 대응되고 여기도 이제 FN의 원소라고 볼 수 있으니까 각 row가 FN의 원소라고 이해를 한다면 FN 이렇게 n개 있는 이 벡터 스페이스랑 이제 아이소모픽하다 할 수 있겠죠. 크로스라는 걸 여러분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설명 안 했던 것 같은데 다이렉트 썸으로 생각을 하시면 하셔도 되고요. 크로스 벡터 스페이스 V랑 W가 있어요. 이거에 이제 프로덕트 스페이스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혹은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사실 같은 말인데요. 얘가 뭐냐면 V, W의 모임인데 그냥 V, W 모임이에요. 이게 사실 여러분 한번 들어본 적은 있을걸요. 제가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프로덕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V의 원소, W의 원소를 가져와서 걔네들의 순서쌍들의 모임을 한 게 이제 V 크로스 W 이게 벡터 스페이스가 됩니다. 얘가 벡터 스페이스일 때 이 친구도 벡터 스페이스가 돼요. 왜 벡터 스페이스가 될까요? 각 에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정의를 하면 되는데 각 성분끼리 V1, W1 플러스 V2, W2를 하라고 하면 그냥 각 성분끼리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뭐 맨날 하던 대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스칼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KV, KW 각각의 스칼라별을 취하는 액션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러면은 이 B 크로스 W가 벡터 스페이스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걸 이제 두 벡터 스페이스의 프로덕트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sum 이렇게 다이렉트 sum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이제 아이소모피즘이 있어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n by n 매트릭스들의 모임에서 F로 가는 거라고 쓰긴 했지만 사실 많은 교재에서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라고 이제 소개를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사실은 우리가 롤을 FN하고 아이소모피즘을 잡는 게 조금 뭐랄까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재에서는 로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로우를 FN에 대응시키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컬럼들 있죠. 첫 번째 컬럼을 FN에, 두 번째 컬럼을 두 번째 FN에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키는 게 조금 더 아마 다른 교재에서는 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여튼 우리 교재 따라서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linear on each row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행렬식에서 디터미넌트에서 했던 것처럼 determinant of 뭐 a u1 플러스 k v1 u2 점점점 un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로우에 대해서 이렇게 스칼라를 덧셈을 쪼개 쓸 수 있고 스칼라는 밖으로 꺼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k 밖으로 꺼내서 determinant of v1 u2 점점점 un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로우에 대해서 리니어한 거고요. 두 번째 로우에 대해서 리니어 하려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여기를 u1, 여기를 u2 플러스 k v2 이렇게 놓고 그리고 여기를 u1 v2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두 번째 로우에 대해서 리니어하다라는 것에 대한 조건이 되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좀 볼까요? 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델타 A는 0이라고 정의된 이 친구가 n 리니어한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linear on each row가 맞죠? 뭐 어떤 조건이 나오든 간에 여기 0이고 여기 0이고 여기 0일 테니까 이거는 당연히 n 리니어합니다. 자, 두 번째 예시를 볼까요? 델타 JA를 A1J, A2J, ANJ 이렇게 났어요. 이때 델타 J가 n 리니어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A의 첫 번째 그러니까 1, J 성분, 2, J 성분, n, J성분 즉 J열에 있는 모든 친구들을 곱해서 만들어낸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n 리니어 할지가 궁금해요. 막 이게 1차식이 아니니까 리니어한 거 아니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 n 리니어 하고요. linear on each row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1차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A1J라고 하는 친구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A라고 하는 친구가 A11 그러니까 이렇게 써볼까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linear on each row인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여러분이 뭐 첫 번째 열에서 한번 해보시죠. U1, U2, U1 플러스 KV1 그다음에 U2 점점점 UN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쪼개 쓸 수 디터미넌트가 아니라 왜 디터미넌트라 썼죠? 미안합니다. 델타예요, 델타. 네, 델타가 이 조건을 만족하면 n 리니어다라고 부르는 거였죠. 네. 여튼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델타 J가 이제 이런 식으로 쪼개 쓸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죠. U1, U2 점점점 UN. 그 다음에 델타 J에 대해서 K에 대해 V1, U2 점점점 UN 이렇게 쪼개 쓸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글씨가 좀 날라다니네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 얘는 뭐라고요? J번째 열에서 모든 성분들 다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J번째 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J번째 열들이 있는 모든 성분들을 다 더해주는 거죠.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J번째 열 성분을 U1J 플러스 KV1J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는 U2J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UNJ라고 쓸 수 있겠죠. 이 친구들을 다 곱해준 게 좌변입니다. U1J 플러스 KV1J U2J 점점점 UNJ 여기서는 뭐죠? 그죠? U1J, U2J, UNJ를 다 곱한 거겠죠? 여기서는 뭘까요? V1J, U2J, UNJ를 다 곱한 거죠. 거기다 K를 곱해준 거죠. V1J, U2J, 점점점, UNJ. 그럼 얘랑 같은 거 맞나요? 같죠? 예, 분매 법칙 쓰면 같다는 거 발견할 수 있으니까 n 리니어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아요. 자, 세 번째 예시 보겠습니다. 델타 A가 이번에는 A11, A22, A 점점점 ANN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그 다이아고널 엔트리들을 지금 다 곱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제가 물론 이제 첫 번째 로우에 대해서만 하긴 했는데 두 번째 로우, n번째 로우도 마찬가지죠. 굳이 안 해봐도 여러분 된다는 것을 느낌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굳이 적진 않겠습니다. 자, 세 번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얘를 가져와 볼까요? 지저분하네요. 네, 좀 지웁시다. 지우고 자, 이렇게 가져왔을 때 이게 같은지 확인을 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각선에 있는 친구들을 다 주대각선에 있는 성분들을 다 곱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의 주대각선, 여기서 1,1 성분 뭐예요? U11 플러스 K, V11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U2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UNN이 되겠죠? 얘가 이제 여기서의 U11, U22, 점점점 UNN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V11, U22, UNN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 K배를 해준 걸 더해준 게 같아질 거냐 물어보는 건데 같죠? 네, 같으니까 3번도 마찬가지로 n 리니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각 row에 대해서 각 row 하나의 row 지금 이제 우리가 first row에 대해서 리니어한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런 두 번째 row, n 번째 row는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친구들은 상수 취급되죠. 이 친구들은 상수가 돼요. 첫 번째 row에서 변하고 있는 거는 얘네들이잖아요. 첫 번째 row가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row에 대해서 리니어한지 확인을 할 때는 이 친구가 상수 취급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로우 입장에서는 얘가 리니어한 게 맞죠? 1차식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로우에서 1차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이제 이렇게 확인을 안 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로우에서도 나머지 로우에 있는 친구들 다 상수 취급하면 리니어한 거 맞죠? 1차식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로우에서 리니어한지 궁금하면 나머지 두 번째, n 번째 있는 친구들은 다 상수 취급해버리고 나머지 보면 리니어한 거 맞죠? 1차식이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예시를 볼까요? 네 번째 예시는 델타 i는 trace of a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친구는 n 리니어 할까요? 리니어한 건 맞죠? 우리가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건 trace of a는 linear. 그러니까 델타는 리니어해요. 델타는 리니어. 이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델타는 리니어 n 리니어하다라고 하면 이제 틀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네요? 리니어하다는 건 뭐였죠? trace of a 플러스 b를 trace of a 플러스 trace of b로 쪼개 쓸 수 있는가 였는데 이거는 맞잖아요. 근데 n 리니어하다는 건 뭐냐면 linear on each row가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trace of a라고 하는 건 a11 플러스 a1 a22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nn이죠. 그러면 첫 번째 로우에 대해서 첫 번째 로우에 대해서 리니어한지 궁금하면 그러면은 변하는 건 얘고 나머지는 상수 취급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A1 원만 변수로 생각하고 나머지 상수로 생각을 하면 이거 1차식이긴 한데 상수항이 있는 1차식이죠. linear function with constant. 상수항이 있는 1차식이기 때문에 상수항이 있는 1차식은 리니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fx는 x 플러스 1이라는 이 식이 리니어한 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상수항이 있어버리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물론 리니어하다고 부르기도 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f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튼 이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상수항이 있으면은 리니어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계산을 해봐도 계산을 해본다는 게 사실 여기서 이 조건이 만족하는지 확인을 해봐도 안 된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컨스턴 텀이 있는 거죠. 그래서 trace of a는 n 리니어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 리니어하다는 게 뭔지 알겠죠? 이제 각 row에 대해서 리니어한지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디터미넌트는 당연히 이 조건을 만족을 하죠. 디터미넌트는 linear on each row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디터미넌트가 이제 만족하는 어떤 성질이 n 리니어라는 성질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디터미넌트가 만족하는 두 번째 성질이 뭐냐면 이 성질이에요. 자, n 리니어 펑션이 있었을 때 델타가 이제 n by n f에서 f로 가는 함수가 될 텐데요. 이게 alternating이다 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언제 우리가 alternating이라 부르게 되냐면 델타 a가 0인 경우 언제 0이어야 되냐면 whenever a has two identical adjacent rows. 두 개의 인접한 로우에서 identical한 부분이 생기면 그럼 alternating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alternating은 이제 교대 뭐 이런 교대를 번역하면 교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교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우리 이제 미적분학 2에서 미적분학이래 선형대수 2에서 뭐 바이리니어 폼에 대해서 이런 공부를 할 텐데요. 그때 이제 alternating form이라는 말이 등장을 할 겁니다. symmetric form도 등장을 할 거고 다양한 이제 이름들이 등장을 할 텐데 그 중에 지금 하나를 미리 보시는 느낌이에요. 어쨌든 나중에 이제 선형대수 2에서 할 거는 이제 2 여기가 이제 2인 경우 n이 2인 경우를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 바이리니어 폼이라는데 그걸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자, 여튼 지금은 조금 더 일반적인 엘리니어 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alternating이다라고 하는 것은 A가 two identical adjacent row를 가질 때 alternating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determinant는 이걸 만족하나요? 만족하죠. 왜냐면은 determinant가 0이 아니려면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게 0이 아니려면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인버터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로우가 같은 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랭크가 4랭크가 아니게 되니까 얘가 인버터블 하지 않겠죠. 이쪽에 있는 이 행렬이. 그럼 인버터블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디터미넌트가 0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디터미넌트는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다시 말하면 디터미넌트는 alternating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n linear이고 alternating이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성질은 디터미넌트의 성질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제 alternating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이제 사실은 인접한 로우에 대해서 인접한 로우가 같은 게 있으면은 0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한 건데 굉장히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델타가 만약에 alternating and linear function이라고 해도 되고요. form이라고 해도 됩니다. alternating and linear form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B가 is a matrix obtained from A by interchanging any two rows. 그러니까 두 개의 row를 뒤바꿔서 만들어 냈으면 B를 그러니까 A에서 두 개의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행을 뒤바꾼 거죠. 우리가 elementary matrix operation 해주는 거죠. 타입 1에 그러면은 델타 B는 마이너스 델타 E가 됩니다. 이것도 디터미넌트가 가지고 있었던 성질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A가 만약에 two identical row를 가지면 그러면은 디터미넌트 of A가 0이 됩니다. 디터미넌트래 델타 E가 0이 됩니다. 2번은 정의랑 조금 달라요. 지금 정의에서 얘기한 거는 identical adjacent row를 가질 때 인접한 row가 같을 때 델타가 0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인접하지 않아도 되죠. 인접하지 않더라도 같은 게 있으면 무조건 0이다. 지금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를 증명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게 성립을 이제 얘가 성립한다라는 걸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가장 쉬운 거는 2번을 먼저 하는 게 2번보다는 일단은 먼저 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만약에 interchanging to row라고 했는데 이게 그 인접한 걸 뒤바꾸는 경우는 좀 쉽거든요. 그래서 인접한 걸 뒤바꾸는 경우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만약에 A가 케이스 1이죠. 그러니까 A가 여러분이 V1 해가지고 VI 그리고 VI 플러스 이렇게 있었는데 B가 여기서 인접한 걸 뒤바꾸는 케이스 인접한 걸 이렇게 뒤바꿨다고 할게요. 괜찮죠? 그러니까 i행과 i 플러스 1행을 지금 이렇게 뒤바꾼 거죠. 자, 그랬을 때 델타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할 건데 이거는 사실 우리 디터미넌트에서 했던 증명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v1 점점점 vi 플러스 vi 플러스 그리고 vi 플러스 플러스 vi 점점점 vn 이라는 행렬을 생각하면 돼요. 이 행렬의 델타 값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얘는 지금 인접한 두 개의 로우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0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리니어하다는 성질이 있으니까 linear on each row라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렇게 쪼개쓸 수 있죠. v1, vi vi 플러스 1 플러스 vi 지금 i번째 로우에서 지금 쪼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i번째 로우를 지금 이렇게 쪼개 썼고요. 그리고 좀 더 쪼개 쓸 수 있죠. 좀 귀찮긴 한데 대충 쓰면 이렇게 i 플러스 1번째 로우를 쪼갰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겠죠. 마지막 안 쓸게요. 귀찮으니까. 안 써도 알아듣겠죠.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개로 쪼개질 텐데 어떻게 쪼개질 거냐면 vi 플러스 vi 플러스 점점점 그리고 vi 플러스 vi 점점점 vn 이렇게 쪼개 쓸 수 있겠죠. 안 적기로 했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 친구 0이죠. 왜냐면 정의 여기서 alternating 하다고 얘기를 했으면 adjacent row에서 똑같으면 0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랑 부호가 반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A, B가 이렇게 생겼으면 델타 B가 마이너스 델타 A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한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A고 이게 B였으니까. 자, 그러면 일반적인 케이스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케이스는 분명히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꾸는 케이스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케이스냐면 자 v1 점점점 vi 점점점 vj 이렇게 i가 j보다 작다고 해보죠. vn 이렇게 이게 a였고 b는 뭐냐면 여기서 vi 자리에 vj 자리에 vi 이렇게 들어간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바꿔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이제 델타 A랑 델타 B가 어떤 관계가 있을지를 보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인접한 거를 바꾸는 것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인접한 걸 바꿨을 때 부호가 반대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인접한 거를 바꿔서 B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I랑 J만 이렇게 뒤바꿔야 되는데 인접한 거를 뒤바꾸면서 얘를 얘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케이스냐면 지금 1이 있고 2가 있고 점점점 해가지고 I 점점점 J 점점점 N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인접한 거를 뒤바꾸면서 I 자리엔 J가 J 자리엔 I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먼저 I랑 I 플러스 1이 있었으면 얘랑 먼저 이렇게 뒤바꾸는 거죠. I 플러스 1 I 이렇게. 그래서 I를 이제 최대한 오른쪽으로 넘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요.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또 I랑 그 다음 I 플러스 2가 있겠죠. 그걸 계속 뒤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I 플러스 1, I 플러스 2 그 다음에 J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I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뒤바꿀 수 있겠죠.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죠? 좀 맞춰서 써보면 여기가 J-1J 여기 J-1J가 있었는데 지금 I하고 I 플러스 1을 바꿔줬고요. 그 다음엔 I하고 I 플러스 2를 바꿔줬겠죠. 그렇게 계속 바꿔주면서 I를 오른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럼 이런 스텝을 몇 번 한 건가요? 지금 이렇게 바꾸게 되면 지금 바꾸는 과정을 몇 번 한 거죠? 몇 번 한 걸까요? I가 I 플러스 1로 갈 때 한 번. 그러니까 I가 I 플러스 1로 갈 때 한 번, I가 I 플러스 2로 갈 때 두 번이니까 I가 J로 갈 때는 J-I번을 했겠죠. 그래서 J-I번을 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면 이 J를 왼쪽으로 넘겨야 됩니다. I는 오른쪽으로 있는 거 맞는데 J는 이제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J-1I 그리고 J는 이제 약간 왼쪽으로 가겠죠. 여기 J-1이 있었을 텐데 J-라고 J의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J의 위치하고 J-2의 위치하고 바꿔주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J, 여기 I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J-I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I랑 J만 뒤바꾸는 형태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몇 번 한 걸까요? J가 J-1라고 뒤바꿨을 때 한 번 하는 거니까 여기서 J가 I 플러스 1 자리로 갔을 때는 몇 번 하는 게 될까요? 그렇죠. J-I-1번 한 게 되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몇 번 했죠? EJ-2I-1번에 인접하게 뒤바꾸는 액션을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바꿀 때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지금 이거는 홀수번 바꾼 거죠. 이 짝수 빼기 1이니까 홀수번 한 거죠. 그러니까 홀수번 여러분 뒤바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부호가 반대가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명 끝났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무조건 홀수번 움직여서 우리가 항상 B를 A로 이렇게 뒤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인접하게 바꾸는 액션을 홀수번 함으로써 A를 B로 또는 B를 A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델타 B는 마이너스 델타 I다 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럼 2번은 이제 쉬워요. 왜냐면은 이제 2번은 왜 쉬울까요? 자,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똑같은 로우가 있었다고 쳐요. 여기 VI가 있었고 VI가 있었어. 얘가 0이고 얘가 0은 아니고요. V1 여기 VN 이렇게 똑같은 로우가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얘랑 자리를 바꿀 수 있죠. 자리를 바꿨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부호가 반대가 된다고 얘기를 했죠. 부호가 반대가 된다. 그게 첫 번째 사실에서 증명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 값이 0이란 뜻이죠. 그죠? 부가 반대가 됐으니까. 사실은 이게 characteristic이 2가 아니다라는 조건이 필요하기는 할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도 그걸 아마 썼을 것 같은데
잠시만 볼게요.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characteristic 2가 아닌 경우에도 성립을 하는데 그럼 이렇게 증명을 하면 조금 아니겠네요. characteristic 2인 경우도 이제 확인을 해야 돼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증명하면 이거 왜 이게 안 되냐면 어떤 필드에서는 이게 0이 아니더라도 이게 성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상한 필드도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건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같은 인접한 게 같으면 델타 E가 0이다 라고 지금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서로 지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라서 문제가 된 거죠, 지금.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바꿔가면 여기 이제 0은 아니고 뭐가 있을 텐데 얘를 이제 여러분이 바꿔가면서 이제 위치를 바꿔가면서 얘를 인접하게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꿔가면 이렇게 바꾸면 언젠가는 이제 여기로 인접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V랑 V랑 인접하게 우리가 이제 위치를 옮겨줄 수 있겠죠. 바꾸는 액션을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1번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바꿔도 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이거랑 V 전에 있는 이 친구랑 여러분이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그럼 부호가 반대가 되면서 네, 얘가 얘랑 같아집니다. 뭔 얘기인지 가시나요? 좀만 예쁘게 적어보면 여러분이 델타가 안쪽에 이렇게 V가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그 전에 뭔가 로우가 있었겠죠. 얘는 V랑 다를 수도 있어요. V 프라임이 될 텐데 V 프라임하고 V하고 뒤바꾸는 액션을 취해주는 거죠. 그럼 부호가 반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V 프라임 점점점 V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인접한 로우에서 같으면 델타가 0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게 알터네이팅의 정의였잖아요. 0이 된다 해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훨씬 깔끔한 증명이네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Theorem 4.10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명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alternating이면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row를 뒤바꾸면 부호가 반대가 된다. 그리고 같은 row가 있으면 델타 값이 0이 된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을 잘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만 기억하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결론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alternating의 정의가 되겠고요. 그래서 디터미넌트는 지금 n리니어하고 alternating 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신기하게도 사실은 이 정도만 있으면 디터미넌트가 유일하게 어느 정도로 up to constant로 유일하게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rollary를 그거 하기 전에 corollary가 있네요. 네, 그 corollary 먼저 소개를 할게요. 자, 델타가 n by n 매트릭스에서 이제 f로 보내는 alternating n form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if 근데 사실 form이라고 쓰면 이걸 안 적어도 돼요. form이라고 쓰면 엘리니어하다는 거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느낌이라 약간 중복해서 말 쓴 느낌이 있긴 하죠. 근데 여튼 우리 교재 펑션이라 했으니까 펑션이라 적어볼까요? 네, 펑션이라 적겠습니다. 자, if B is a matrix obtained from A by adding a multiple of some row of A to another. 이게 지금 매트릭스, elementary matrix operation을 취해준 거라는 얘기죠. type 3, 그죠? type 3의 elementary operation을 적용한 상황입니다. B가 이제 type 3 elementary operation을 A에 적용해서 얻어낸 행렬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성립하냐면 델타 B는 델타 A가 성립을 합니다. 디터미넌트가 이게 성립을 했었죠. 그러니까 디터미넌트가 성립했던 성질을 지금 그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rank of A가 만약에 n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델타 A는 0이 됩니다. 자, 증명을 해볼까요? 델타 B는 왜 델타 A가 될까요? 어려운 거 아니죠. 왜냐면은 여러분이 델타 A가 만약에 A가 V1 VI VJ VN 이렇게 써져 있었고, B라고 하는 친구는 뭐 i번째 행에서 K배를 해서 J번째 행에 더해줬다고 해보죠. 그럼 V1 VI 여기는 VI 플러스 VJ 플러스 KVI 그 다음에 여기 VN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델타 B가 뭔지가 궁금한데 델타는 n리니어이기 때문에 linear each row라는 성질에 의해서 쪼개쓸 수가 있죠. 델타 V1 점점점 VI 점점점 VJ 점점점 VN 그리고 델타 K 밖으로 꺼내고 V1 점점점 VI 점점점 VI 점점점 V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지금 같은 로우가 보이잖아요. 얘가 0 된다는 게 alternating에서 우리가 theorem에서 얻었던 성질이었죠.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0 됐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따라서 얘가 0이기 때문에 얘가 살아남죠. 근데 얘가 뭐죠? 얘가 뭐예요? 델타 A잖아요. 그죠? 델타 A니까 델타 B가 델타 A다 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기억을 잘 떠올려 보시면 이거 디터미넌트에서 했었던 증명 방식하고 완전히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rank of A가 n보다 작으면 델타 A가 0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1번이 타입 3에서 elementary operation을 적용했을 때 델타 값이 똑같아진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지금 타입 2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타입 2라는 elementary operation을 적용했을 때 델타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고 타입 1만 안 한 것 같은데 사실 타입 1은 그 n 리니어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한 행을 상수배 해주면 전체 델타 값이 그만큼 한 행에 k배를 해주면 델타 값도 k배가 된다. 그거는 n 리니어하다라는 성질에서 이미 그러니까 이 linear on each row라는 이 성질에서 이미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elementary row operation을 취해 줬을 때 델타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alternating and linear form이라면. 그죠? 따라서 여러분이 elementary row operation을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만약에 rank of A가 n보다 작다면 여러분 분명히 elementary row operation을 적용했을 때 reduced row echelon form을 만들었을 때 이 친구가 그쵸 zero row를 갖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zero row를 가지면 델타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세요? 왜냐하면 리니어하다는 것 때문이겠죠. 리니어 때문인데 만약에 제로로가 이렇게 어딘가에 있으면 사실은 제일 밑에 있겠죠. 이게 reduce row echelon form이니까 제로로는 제일 밑에 있을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리니어하다는 성질에 의해서 0을 0 더하기 0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쪼개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얘랑 똑같은 거니까 얘가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튼 델타 R이 0이 됩니다. 델타 R이 0이 되고요. 그 말은 뭐냐면 얘도 0이다 라는 건데 elementary operation을 적용했을 때 델타 값은 변하긴 변할 수 있지만 0인지의 여부는 변하지 않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죠? 디터미넌트에서 했던 것처럼 델타 값이 0인지에 대한 여부는 elementary operation을 취하더라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델타 R이 0이었으면 델타 A도 0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돼요. 델타 A가 0이다. 괜찮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델타랑 디터미넌트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뭐냐면 let delta be an alternating n form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n linear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사실은 이 델타가 어떻게 생겼냐면 델타 A라고 하는 친구는 determinant of A의 델타 I라는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델타 I는 어떻게 보면 상수잖아요. 그죠? 델타 I는 지금 어떤 상수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상수 C가 있어서 C determinant of A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C는 F의 원소겠죠? 사실 0은 아닐 겁니다. 0일 수도 있죠. 0일 수도 있는데 여튼 네, 어떤 상수 C에 대해서 델타 A는 항상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변에 i를 집어넣으면 A 자리에 i를 집어넣으면 델타 i는 C determinant of i인데 E가 1이니까 C가 델타 i여야 되죠. 그래서 C가 이제 델타 i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튼 델타 i는 항상 이렇게 디터미넌트의 상수배 형태로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up to constant alternating and linear function is unique up to constant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사실은 디터미넌트만 이거를 만족한다는 거죠. 만약에 델타 i가 1이었으면 만약에 1이었으면 그러면 이제 델타는 디터미넌트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게
n리니어고 alternating이고 그 다음에 델타 값이 1이면 i를 넣었을 때 1이면 델타가 디터미넌트다 라는 걸 우리 2x2 디터미넌트에서 그 막 넓이 parallel pipe 얘기할 때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지금 이제 증명을 한 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왜 그럴까요? 증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증명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왜 그러냐면 결국엔 이제 같은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이게 같은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 모든 행렬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해요. 이제 랭크가 n보다 작은 경우하고 랭크가 n보다 작은 같은 경우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determinant of A, B는 determinant of A, determinant of B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 했었죠. 그때 했었던 방식이랑 비슷합니다. 자, assume rank of A가 n보다 작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델타 A는 0이라고 했죠. 방금 우리 theorem corollary에서 했었습니다. corollary 여기서 방금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determinant of A도 0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0은 어떤 상수 C에 대해서 0은 C 곱하기 0일 테니까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제 클리어해요. 할 게 없습니다. 딱히. 자, 이제 rank of A가 n인 경우가 문제가 될 텐데 rank of A가 n인 경우에 이제 up to constant로 이제 유니크하게 있을지, 그러니까 델타 A가 determinant of A의 상수배가 될지 이제 궁금하죠. 모든 A에 대해서. 그러면은 rank of A가 n인 경우를 볼까요? 그러면은 rank of A가 n이라는 건 full rank라는 얘기니까 결국엔 A가 invertible이 되고 그래서 A를 이제 여러분이 기본 행렬들의 곱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2번부터 2R까지. 맞죠? 그래서 뭐 i에다가 이렇게 곱해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이제 2번부터 2R까지 곱이라고 쓸 수 있고 거기 오른쪽에 i를 제가 살짝 쿵 곱해 보겠습니다. 2원, 2R은 elementary matrix들이고요. 됐죠? 자, 그랬을 때 델타 A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되나요? 델타 A라고 하는 친구는 여러분이 이 기본에 여튼 델타 i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 번에 하면 좀 제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델타에 이 i를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죠? 여러분이 기본 행렬, 즉 elementary matrix operation을 적용을 했을 때 row operation을 지금 적용을 한 거란 얘기잖아요. 기본 행렬 앞에다 곱했다는 건 elementary row operation을 적용했다는 얘기인데 elementary row operation을 적용할 때는 그때 이제 델타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죠. 1번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상수배를 곱하는 타입 2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타입 1, 타입 2, 타입 3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다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렇게 쓰기 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행렬 A가 있었고 얘가 기본 행렬을 여러분이 곱할 때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었습니다. 타입 1이었으면은 부호가 반대가 되고 타입 1이었으면 부호가 반대가 되고 타입 2였으면 뭐 K배를 하는 액션이라고 했을 때 K 델타 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K n리니어하다는 성질에 의해서. 그리고 타입 3일 때는 델타 A가 그대로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친구를 뭐로 볼 수도 있냐면 디터미넌트 of 2로 볼 수 있어요. 그죠? K도 마찬가지 디터미넌트 of 2로 볼 수 있죠. 1도 디터미넌트 of 2로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이거 다 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determinant of A, B가 determinant of A, determinant of B로 쪼개진다. 그 증명에서 했었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델타 EA는 타입 1이든 타입 2든 타입 3든 관계없이 항상 determinant of E 곱하기 델타 A로 쪼개질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놔볼게요. 이걸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여러분이 determinant of A를 델타 A를 여러분이 계산하라 라고 한다면 이런 기본 행렬들은 다 determinant로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determinant of E1 점점점 determinant of ER 그리고 델타 I 이렇게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얘네들은 다 합칠 수 있잖아요. 이게 determinant of E1 점점점 ER 그리고 델타 I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2원부터 2R까지가 지금 A죠. I는 곱하나 만하니까 determinant of A의 델타 I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끝났죠. 델타 A가 determinant of A의 델타 I다 라는 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determinant of A가 어떤 상수배를 해서 델타 I가 됐죠.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 말은 즉슨 이제 다시 정리하면 alternating and linear form은 unique up to constant고 그게 실제로 뭐냐면 determinant다. 그 얘기가 여기 우리 5장 4절인가요? 4장 5절. 네, 4장 5절에서의 중심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3번. 예제 3번 볼게요. 자, 다음 펑션이 3 linear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by 3 f에서 f로 가는 함수인데요. 이게 3 linear인지 보고 싶어요. 델타 A가 1이라고 했네요. 지금 이거는 컨스턴트가 보이죠? 컨스턴트가 보이면 리니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리니어가 아닙니다. 그죠? 예, 기본적으로 델타 A1, A2, A3 여기서 이게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이렇게 만약에 이제 3 리니어 하면 얘를 이렇게 쪼개 쓸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쪼개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까 어쨌든 간에 다 1이니까 1은 1 더하기 1이 돼서 모순이겠죠? 따라서 델타에는 1은 리니어하지 않습니다. n 리니어하진 않아요. 상수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델타 A가 A11, A21, A3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로우에 대해서 리니어한지 보고 싶은데 지금 이게 첫 번째 로우에서 나오는 거 이게 두 번째 로우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세 번째 로우에서 나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첫 번째 로우에 대해서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이 전부 상수 취급이 되기 때문에 리니어한 거 맞고요. 두 번째 로우에서 봤을 때도 첫 번째로 이거 상수 취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니어한 거 맞죠? 세 번째 로우에서도 봤을 때도 얘랑 얘랑 상수 취급돼서 리니어한 거 맞죠? 그래서 얘는 3 리니어가 맞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만약에 이 문제가 A11, A12, A32 이렇게 써져 있었으면 이건 리니어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나요? 그쵸? 첫 번째 로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친구가 얘가 상수 취급되고 얘는 상수 취급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곱해져 있는 형태잖아요. 이게 1차식이 아니죠. 따라서 리니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안 된다는 거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네, 좋아요. 자, 세 번째로 델타 A가 이번에는 A11, A22, A33 빼기 A11, A21, A3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리니어한가요? 리니어하죠. 왜요? 첫 번째 로우 입장에서 봤을 때 얘 상수 취급, 이거 상수 취급이죠. 남는 거는 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로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1차식 맞죠. 두 번째 로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얘랑 얘랑 상수 취급, 얘랑 얘랑 상수 취급이죠. 그래서 A22의 상수배, A21의 상수배니까 리니어한 거 맞죠. 1차식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A33, A32 입장에서도 이거 다 상수 취급해버리면 리니어한 거 맞으니까 이것도 N 리니어한 거 맞습니다. 3 리니어한 거 맞아요. 자, 유제 3-1번 보겠습니다. 2x2 f에서 f로 가는 2 linear 펑션을 모두 찾으세요 그랬어요. 2 linear 펑션을 모두 찾으세요. 네, 찾으실 수 있겠나요? 이게 사실 1차식이다 라는 거를 이제 왜 1차식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네.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A11, A12, A21, A22 이렇게 있어요. 이게 델타죠. 여기서 얘가 이제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 얘를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주는 게 목표가 될 텐데 근데 이게 linear on each row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게 0,0일 때 어떻게 될지는 좀 쉽거든요. 이렇게 얘가 상수라고 했을 때 얘가 상수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생겨야 되나요? 라고 물으면 A1 그러니까 다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를 A22, A21, A22라고 할게요. 이게 linear on each row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상수 취급해보자고요. 여기를 상수 취급. 여기를 상수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거만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델타라고 하는 친구는 얘를 상수 취급했을 때는 F2에서 F로 가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얘가 변하고 있다. 얘만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델타라고 하는 친구는 F2에서 지금 F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F2에서 F로 가는 지금 리니어 펑션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F2에서 F로 가는 리니어 펑션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A1, A12를 집어넣었을 때 이 F는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냐면 C의 A11 플러스 C1, C2의 A12 모양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했었어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단원에서 했었을 텐데 왜 그런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자 1,0이라고 하는 친구가 C1으로 간다 치고 0,1이라고 하는 친구가 C2로 간다 치면
그러면은 A11, A12는 어디로 가야 돼요? A11 1,0 더하기 A12 0,1이니까 얘는 이제 리니어 펑션의 성질에 의해서 A11 C1 더하기 A12 C2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여튼 A11, A12는 이제 얘로 가야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이제 첫 번째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C1 A11 플러스 C2 A12 모양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아요. 그럼 두 번째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런 모양으로 지금 생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이제 C1하고 C2를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가장 쉬운 거는 A11하고 A12를 1로 고정을 시킬게요. 1로 고정을 시키면 그랬을 때 이제 C1 플러스 C2가 될 거고, 그죠? C1하고 C2를 찾으면 되겠죠. A21, A22 이렇게 놨을 때 C1하고 C2를 찾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11에 A21, A22 이렇게 놨을 때 마이너스라고 놨을 때 11 이렇게 하는 것보단 그냥 네, 이게 훨씬 낫겠네요. 10, 네, 01 이렇게 놓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놨을 때 이제 C1하고 C2 찾으면 되죠. 이제 이걸 이제 A1, A21, A22를 상수 취급했을 때 이게 성립을 하니까 이제 양변에 A11 자리에 1 넣고 A12 자리에 0 넣으면 얘가 나오는 거고,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1 넣으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는 A21, A22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근데 C1 그럼 아까랑 똑같죠. A21, A22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펑션은 얘를 이번엔 변수 취급하면 얘는 이제 A21, A22에 대한 리니어 펑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이 펑션 역시 F2에서 F로 가는 거니까 얘가 어떻게 써지냐면, 그쵸? K1에 A21 플러스 K2에 A22 모양으로 써질 수밖에 없어요. 리니어 펑션이니까. A21, A22 1차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죠. 얘도 마찬가지로 K3에 A21 플러스 K3, K4에 A22 이 모양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면 결론적으로 델타 A11, A12, A21, A22는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냐면 여기다가 얘를 넣어주면 K1에 A11, A21 그 다음에 K2에 A11, A22 그 다음에 K3에 A21, A12 그 다음에 K4에 A12, A22 이렇게 이 친구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는구나, 두 개씩 곱한 거 1차 결합으로 표현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지금 여기 행을 보면 1, 2, 1, 2 여기도 1, 2, 1, 2 이렇게 지금 다 다르죠. 뒤에 있는 컬럼들은 같습니다. 같은 게 있어요. 1, 2 이건 다르지만 여기도 다르지만 2 이렇게 같은 게 있죠. 컬럼은 같은 게 있는데 지금 요거는 다 다르다는 거에 주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델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일반화 시키는 게 어렵진 않겠죠? 일반하고 싶으시면 일반하셔도 좋습니다. 자, 유제 3-2번 볼게요. The set of all n linear functions over F forms a vector space over F. 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n리니어 펑션들을 모아놓으면 그게 벡터 스페이스를 이룬다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 n리니어 펑션이 리니어 트랜스폼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얘기를 했던 거를 그대로 써가지고 뭐 서브스페이스 이런 얘기를 하긴 좀 곤란하고 이제 증명을 하셔야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서브스페이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왜냐면 펑션들의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한 적이 있죠. 펑션들의 스페이스. 그러니까 n리니어 펑션이라는 것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n by n f에서 f로 가는 펑션이니까, 이 펑션이니까 우리가 펑션들의 스페이스가 있었죠. 펑션들도 모아놓으면 벡터 스페이스를 이뤘었잖아요. 뭐 그걸 제가 이렇게 썼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긴 하는데, 여튼 이것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펑션 스페이스의 서브스페이스라고 우리가 n리니어 펑션들의 모임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그렇게 서브스페이스로 이해를 한다면 이게 여튼 서브셋은 맞으니까, 얘의 서브셋은 맞으니까 이 친구가 벡터 스페이스를 이루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만 확인하면 되죠?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되죠. 기억나세요? 자, 에디션에 대해 닫혀 있는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 닫혀 있는지, 그리고 0이 있는지 거기까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에디션에 대해서 닫혀 있나요? n리니어 펑션 두 개를 더하면 n리니어 해지나요?
그럴 것 같죠? 네. 왜 그렇죠? 여러분 델타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델타랑 델타 1하고 델타 2가 n리니어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델타 1에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뭐예요? 델타 1 플러스 델타 2가 n리니어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k를 스칼라라고 했을 때 f의 원소겠죠? k 델타 1이 n리니어한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0이라는 0 펑션이 n리니어한지 이렇게 세 가지가 궁금한 겁니다. 자, 근데 증명은 어렵지 않겠죠? 자,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델타 1 플러스 델타 2에 대해서 완전 노가다인데. 자, u 뭐 1 이렇게 있고 가운데 ui 플러스 k vi 그리고 여기에 un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덧셈의 에디션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각각 취해주는 거죠. u1 ui 플러스 kvi 점점점 un 그리고 델타 2 u1 점점점 ui 플러스 kvi un 이렇게 써지겠죠. 그리고 델타 1하고 델타 2가 k 리니어 하니까 이거 다 쪼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델타 1에 u1 점점점 ui 점점점 un 그리고 k에 대해서 델타 1에 u1 점점점 vi 점점점 un 그리고 델타 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쪼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합칠 수 있죠.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델타 1 플러스 델타 2에 대해서 u1 점점점 ui 점점점 un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합칠 수 있죠. 그래서 k 델타 1 플러스 델타 2에 대해서 u1 점점점 vi 점점점 un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결국 델타 1 플러스 델타 2가 이 펑션이 n리니어한지 확인을 했죠. 이렇게 덧셈 쪼개졌고 k 밖으로 꺼내졌으니까 그래서 델타 1 플러스 델타 2가 n리니어하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비슷하게 k 델타 1이 n리니어하다는 것도 뭐 사실 거의 변함없이 비슷한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고요. 굳이 안 할게요. 이 정도 이제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0이라는 것도 n리니어죠. 0이라는 펑션은 뭐죠? 모든 걸 0으로 보내는 펑션인데 당연히 이 리니어하다는 성질을 만족할 수밖에 없겠죠. 모든 게 0이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 다 만족하기 때문에 결국 n리니어 펑션들의 सब셋이 n리니어 펑션들의 모임이 얘의 서브스페이스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벡터 스페이스를 이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프로블럼 1이 제가 지난 시간에 팁이라고 하면서 막 소개를 했던 거네요. 프로블럼 1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문제들을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좀 일찍 끝날 것 같긴 한데 다음 시간에 이제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